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포 시작합니다. 최근 여수의 한 대형 판매시설이 불법 건축물 통보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화성시가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화성 특례시 지정의 의의와 향후 발전 과제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과학축제인 2024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이 개막했습니다. 평창군이 관내 학교로 납품되는 친환경 벼 시범포 수확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순천만 생태습지가 자랑하는 갈대숲이 10월 가을을 맞아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 여수의 한 대형 판매시설이 불법 건축물 통보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직판장을 짓겠다며 허가를 받아놓고 실제로는 일반 식자재 마트처럼 운영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업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문을 연 여수의 한 대형 판매시설입니다. 농수산물을 생산해 직접 판매하는 직판장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시설 면적은 직판장 적용을 받아 일반 판매시설의 2배인 4,000제곱미터까지 늘릴 수 있었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이 판매점을 불법 건축물로 보고 시정명령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이 업소가 공산품을 판매하고 있는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농수산물 직판장으로 허가를 받은 뒤 사실상 식자재 마트로 운영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지역 상인들도 해당 업체가 꼼수 허가를 받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단지에 공산품이 버젓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 버리면은 저거는 공산품을 팔겠다는 거지 농수산물 직판장의 본연의 판매 용품만 팔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반면 해당 업체는 농수산물 직판장에서 공산품을 유통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없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농수산물 직판장에 판매를 행위를 해야 되지 말아야 될 예를 들어 공산에 대해서 아직 최종적으로 이게 어떻다라고 나와 있는 건 없거든요. 여수시는 다음 주까지 해당 업체로부터 소명 자료를 받은 뒤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화성시가 2025년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화성 특례시 지정의 의의와 향후 발전 과제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가 지난 18일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화성 특례시 위상 제고 방안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화성시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특례시 담당 연구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특례시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먼저 주제 발표 시간에는 특례 권한 발굴의 필요성과 발전 방안 등을 발표했으며 이어진 패널 토론을 통해 주요 현안과 향후 과제도 논의했습니다. 계속해서 수도권 소식입니다. 동대문구가 장안평 일대에서 동대문 페스티벌 이동 무대를 진행했습니다. 장안평역에서 장안동 사거리까지 이어지는 1.2km의 6차선 도로에서 진행된 동대문 페스티벌 이동 무대는 다채로운 이동식 문화예술 공연으로 축제를 가득 채웠습니다. 축제에서는 김창완 밴드의 개막 공연과 함께 동동 동대문을 열어라, 컬러풀 문목과 같은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운영됐으며 컨테이너, 관광버스, 5톤 트럭을 활용해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제로 콜라텍도 구성됐습니다. 또한 22개의 퍼포먼스 팀이 참여한 가운데 유동적이고 자유도가 높은 거리예술 공연을 선보였으며 도로 위 도시 캠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구는 이번 축제가 일상의 공간이 공연장으로 바뀌는 마법 같은 시간이 됐길 바라고 동대문 구민을 넘어 서울 시민들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특별한 축제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출산을 준비하고 아이를 키우는 주민들을 위한 아가사랑센터가 동대문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청량리역 인근에 위치한 아가사랑센터는 임신 준비 단계부터 출산 후 양육까지 체계적이고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이날 개관식에서는 태교 콘서트, 축사, 테이프 커팅, 아가사랑센터 투어와 함께 이끼볼 만들기와 임산부 체험복 체험, 소망달기 등 임산부의 날을 축하하는 다채로운 이벤트 프로그램이 운영됐습니다. 앞으로 아가사랑센터는 난임 지원과 건강한 임신과 안전한 출산,
안정적인 양육과 돌봄을 위한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발굴 운영할 계획입니다. 군은 아가사랑센터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부모와 아이 모두가 행복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마포구 현장구청장실이 염리초등학교와 도화소 어린이공원, 토정 나들목을 찾아 각종 주민 이용시설과 환경 개선 현장을 확인했는데요. 멈추지 않는 현장구청장실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30일 제338에서 340회 현장구청장실이 운영됐습니다. 이번 현장구청장실은 염리초등학교와 도화소 어린이공원, 토정 나들목 일대 정비 및 조성 현장을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우선 염리초등학교를 찾아 정문 정비공사 및 통학로 개선공사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들을 만나 직접 공사 상황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도화동으로 이동해 도화소 어린이공원에 이용에 불편이 있고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설이 없는지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정 나들목을 찾았습니다. 토정 나들목 일대와 황토길을 직접 걸으며 개선 사항들을 확인하고 점검했습니다. 이번 현장구청장실을 통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마포구가 되길 기대합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경로의 달을 맞아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대구시가 경로의 달을 맞아 지역 어르신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7일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올해 청소년 대상을 받은 권영웅 학생이 경로 헌장을 낭독하며 어르신 공경의 정신을 되새겼고 어르신 권익 향상과 복지 증진에 공헌한 분들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노인 복지 대상에는 모범노인 부문의 모범경로당 김기한 회장과 노인복지부문의 달성군 북부 노인복지관 정나영 부장, 대불 노인복지관이 선정돼 표창패를 수여받았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오늘날 사회의 번영과 발전은 어르신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어 가능했다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시가 불법 주정차 구역에 무단 방치된 PM과 자전거에 대한 시9군 합동 단속을 실시합니다. 대구시가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14일부터 24일까지 불법 주정차 구역에 무단 방치된 PM과 자전거에 대한 시9군 합동 단속을 실시합니다. 주요 단속 구역은 개인형 이동장치 5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과 반납 불가 구역 등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구역입니다. 무단 방치로 단속된 PM, 자전거의 경우 개고장을 붙이고 1시간 이내 자진 수거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 수거를 통해 대여 업체에 수거료와 보관료를 징수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일반 자전거에 대해서도 열흘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경우 공고기간을 거쳐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매각 폐기 등을 통해 처분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과학축제인 2024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이 개막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우주경제시대, 대전 위성과 함께하는 인류 우주도시의 시작을 주제로 열렸으며 대덕특구의 과학기술과 첨단산업, 문화가 융합된 프로그램 등이 준비됐습니다. 또 축제장은 포럼 전시존, 첨단산업 과학체험공간, 과학문화존, 대덕특구 만남존 등 5개 구역으로 나뉘어 구성됐습니다. 특히 엑스포 시민광장의 과학문화존에서는 영재 페스티벌과 대덕특구 내 과학기술 성과물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대덕특구 과학기술 전시특별체험전 등이 열렸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앞으로 대한민국 대표 과학축제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이 세계적인 과학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전 테크노파크와 대전문화재단이 유성구 관평천 옐로우 스프링스 야외 무대에서 K뮤직 토크쇼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이장우 대전시장,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지역 문화예술 관계자와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 도심 속 문화예술을 즐겼습니다. 일부는 대전문화재단의 대표 거리 공연인 들썩들썩인 대전이 진행됐으며 아미고 앙상블, 샘플리체, 마치, 재즈 로스터즈, 어쿠스틱 머신 등 지역 예술인들과 함께하는 무대가 꾸며졌습니다. 2부는 바리톤 정경과 가수 장혜진의 뮤직 토크쇼가 이어지며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깊어가는 가을밤의 정취를 선사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 전역으로 가을 야외 공연 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군이 오는 10월 29일까지 지역 22곳의 교차로 명칭 제정을 위한 주민 공모를 실시합니다. 이번 공모는 국가 기본도 표기 지명 정비 사업의 하나로 공모 대상 교차로는 횡성읍 9곳, 공근면 5곳, 서원면 8곳입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선호도 조사와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 기본도 표기 지명으로 제정하게 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경우 교차로 명칭과 제한 이유를 기재해 토지재산과 공간정보팀으로 방문 제출하거나 횡성군 홈페이지 또는 포스터의 QR코드로 접속하면 됩니다. 평창군이 관내 학교로 납품되는 친환경 벼 시범포 수확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친환경 쌀 재배 면적은 약 7헥타르며 생산된 쌀은 전량 계약 재배되어 평창군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됩니다. 2023년에는 급식용으로 30톤가량의 쌀이 납품됐으며 오늘 수확을 시작한 24년산 친환경 쌀은 20톤 정도가 순차적으로 학교로 납품됩니다. 박창동 쌀전업농 평창군 연합회장은 친환경 쌀의 재배는 어렵지만 관내 학생들이 먹는다는 생각에 열심히 재배했다며 앞으로도 더욱 믿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앞으로도 친환경 쌀 재배단지 육성을 위해 재배농가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평창 진부면 건강협의체 건강위원회가 5대 산천 주민 건강걷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건강위원회는 주민주도형 건강조직으로 주민의 필요와 우선순위에 기반한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다각적으로 이웃돌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5대 산천 주민 건강걷기는 지역 주민들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지역 주민 550명이 참여한 가운데 5대 산천 주변 건강걷기길 4km를 주민들과 함께 걸으며 건강한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주민들 간의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건희 평창군 보건의료원장은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건강조직인 진부면 건강협의체 건강위원회가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 역량 강화 교육에도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충청북도 소식입니다. 충북도가 당산 생각의 벙커 전면 개방식을 진행했습니다. 총 14개의 격실 중 큰 격실을 활용해 영상 자서전의 방, 미로의 방, 소리의 방, 동굴 드로잉 방, 꽃등의 방, 휴식 광장의 방, 그림자 실루엣 방 등 7개 공간으로 조성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문화의 바다 핵심 공간인 당산 생각의 벙커 완전 개방으로 벙커가 새로운 문화체험의 공간으로 재탄생되길 기대한다면서 벙커를 찾는 도민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도민의 쉼터로 사랑받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제33회 충청권 행정협의회에 참석한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시도지사는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사업을 충청권 공동협력 추진 안건으로 의결했으며 공동성명서에 서명했습니다.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는 인천공항까지 이동하는 충청권 주민의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인천공항에 의존했던 항공 물류체계를 전환해 수출입 물류 비용 절감 및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남대에서 대한민국 노인 일자리 박람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한국시니어클럽협회가 주최하고 충북도가 후원하는 행사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어르신들과 관계자들은 박람회를 통해 일자리 정보와 정책 방향을 논의하며 어르신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청남대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이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가 경주 엑스포 대공원에서 대한민국 산림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경북도와 산림청, 경주시가 공동 주최하는 이 박람회는 제23회 산의 날을 맞아 산림 분야 유공자 정보 포상과 유아숲 교육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준비됐습니다. 행사장에는 산림청과 전국 광역시도, 경북 22개 시군, 산림 관련 기업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목재 문화체험 등 각종 전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했습니다. 또 행사장에는 유아숲 놀이터가 마련돼 산책 프로그램과 탄생목 화분 심기, 숲 테라피 등이 제공됐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박람회는 대한민국 산림의 미래를 여는 뜻깊은 자리라며 국민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6월 정부가 동해 심해가스전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 발표한 이후 포항 시민들은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과 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표하고 있는데요. 이에 한국석유공사는 국내 대륙봉 안전대응 TF를 구성하는 한편 토론회를 열어 안전한 탐사 시추 추진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국내 심해 탐사 시추 안전대응 전문가 토론회가 8일 포항시청에서 개최됐습니다. 토론회에는 포항시와 포항시 의회, 한국석유공사를 비롯해 석유 및 지진 전문가,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토론회에서 한국석유공사는 동해 탐사 시추 안정성 검토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전문가와 시민 등이 함께하는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특히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을 위한 탐사 시추 필요성 및 방식에 대해 설명했고 과거 동해에서 진행한 시추 관련 지진 연관성과 해외 유발 지진 사례 분석으로 시추와 지진 발생 사이에 연관성이 없음을 얘기하며 안전 모니터링 체계 등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 또한 유발 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대응책을 조언했습니다. 한편 포항시도 탐사 시추 성공을 기원하며 국가 에너지 자원 확보와 우리시 에너지 산업 및 영일만한 개발에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순천만 생태습지가 자랑하는 갈대숲이 10월 가을을 맞아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순천만 갈대축제가 열려 한층 더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끝모르게 펼쳐진 습지에 갈대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서늘한 가을바람에 하늘하늘 흔들리는 갈대가 황금빛 장관을 연출하며 가을 나들이길에 나선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끕니다. 관광객들은 갈대밭 사이를 거닐거나 배를 타고 여유롭게 관람하는 등 저마다의 방식으로 순천만 생태습지의 가을 정취를 만끽해봅니다. 정말 좋은 느낌을 받고 갑니다. 역시나 순천만 습지는 정말 최고입니다. 우리나라 관광객의 1호라고 불릴만한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무르익은 가을 분위기와 함께 순천 대표 축제인 갈대축제도 26일과 27일 이틀간 펼쳐집니다. 새보고, 갈대보고, 순천보고를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축제에는 만개한 갈대숲뿐만 아니라 멸종위기종 흑두루미 등 순천만의 월동원 다양한 철새들의 화려한 군무도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사전 예약을 통해 야간 출입 통제구역에서 하룻밤을 보내거나 작은 랜턴을 들고 갈대숲을 거니는 별빛 데이트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됩니다. 순천만이 간직한 원시적인 자연을 체험하고 기안84가 제안한 짱뚱어 마라톤 대회 등 다양한 특별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인 순천만의 4계절 중 가장 아름답다는 가을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순천만 갈대축제가 다가오면서 관광객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초가을까지 이어진 기록적인 폭염 때문에 단풍이 물드는 시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설악산은 이미 단풍이 절정에 달했지만 지리산과 무등산 등 전남권은 평년보다 일주일 늦은 다음 달 절정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울긋불긋 오색 단풍으로 물들기 시작할 시기가 됐지만 지리산 피아골은 여전히 녹음이 무성합니다. 단풍나무는 물론 참나무와 은행나무도 아직 옷을 갈아입지 못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단풍이 찾아왔으나 올해는 초가을까지 이어진 폭염 탓에 첫 단풍 관측 시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피아골이 단풍 명소라고 왔는데 아직 폭염 때문에 조금 단풍이 덜 든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주면은 좀 일찍 될 것 같은데 아마 저희 그래도 습하지만 좀 잘 보고 갑니다. 산의 80%가 붉게 물드는 단풍 절정 시기는 보통 첫 단풍이 관측된 이후 2주 뒤에 나타납니다. 단풍의 남하 속도를 고려하면 지리산 피아골은 11월 초쯤,
무등산과 내장산은 11월 중순쯤 단풍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년보다 단풍이 늦게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측하기도 힘들고 기온차가 커지면 아마 다음 주부터는 단풍이 들 걸로 생각됩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난 올해 단풍색이 얼마나 고울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폭염으로 늦게 핀 단풍, 하지만 추위가 빨리 찾아올 것으로 전망돼 단풍을 보는 기간은 평년보다 짧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도가 대한민국 첫 국가유산 방문의 해 지역으로 제주가 선정됐음을 선포하고 기념주간을 운영합니다. 제주도가 지난 19일 제주목 관아에서 2025 제주 국가유산 방문의 해 선포식을 진행했습니다. 행사에는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지역 주민과 국내외 관광객 등 6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선포식은 국가유산청이 추진하는 국가유산 방문의 해 첫 번째 지역으로 제주도가 선정됐음을 알리고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제주유산 활용의 모델을 소개하는 장으로 마련됐습니다. 아울러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보유자들의 굿 퍼포먼스, 제주 도립합창단 무대 등 제주유산의 가치를 알리는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오영훈 도지사는 2025년 제주 국가유산 방문의 해를 시작으로 제주를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를 넘어 소중한 국가유산의 보고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주간의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클릭 행사톡톡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한평 엑스포공원에서 열립니다. 2024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한평 엑스포공원 일대에서 11월 3일까지 개최됩니다. 가을과 겨울 정치를 만끽할 수 있는 경관 연출과 대형 트리, 종소리 게이트, 마법의 성 및 9층탑 등 대형 국화 기획 전시 작품과 다양한 국화 분대 작품이 전시돼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데요. 행사장에는 친환경 농산물이 전시 판매되고 있으며 캐릭터 국화작품 전시, 동물숲 포토존, 전통 민속놀이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을의 낭만과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대한민국 국향대전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한 달 새 4만 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청약통장 금리 인상 등을 결정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는 모습인데요. 청약에 당첨돼도 이미 치솟은 분양가에 자금 동원이 어렵고 강남권 같은 인기 지역은 경쟁률이 심해 당첨되는 것이 로또에 비유되곤 해 해지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울 등 주요 지역에서는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의 역대급 청약 경쟁률이 이어지며 포기가 속출하고 지방에서는 미분양 단지가 적체되면서 청약 통장을 굳이 필요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 청약 통장을 활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 맞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